우리는 흔히 실무자에서 실무 능력을 잘하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 일어납니다. 관리자가 되면 반드시 경영자와 관리자가 원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신뢰가 어느 때보다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관리자들이 부하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밖에 못하냐, 당신 시키는 대로나 해라, 해봐야 알겠냐,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이야기, 다시 해봐,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해봐. 리더십에 대해서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죠. 또 비판이 아니라 인신공격을 하는 리더들도 있죠. 비판이라는 단어가 인신공격이라는 단어 잘 구별이 안 되죠. 이렇게 민수 씨 왜 이렇게 좀 부주의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비판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런 말 자체도 사실은 현장에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보예요? 이런 거 있죠. 인신공격성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책들도 나옵니다. 예,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나?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게 회사에 바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리더들은 자신이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안 되라고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관리자들은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마음껏 좀 이야기해 주세요. 내 방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회사에 바라는 거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필요한 거 이야기하세요. 그걸 무슨 안 좋은 의도로 하겠습니까? 좋은 의도로 해요. 그러나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할 기술을 배운 적은 없는 겁니다. 직장인 절반이 자신의 팀장의 리더십에 만족하지 못한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 팀장에게 제발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 좀 교육을 좀 시켜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팀장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시 질문하기 무서워서 일단 네 라고 대답했어요. 간신히 내가 생각한 대로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누가 이거 하라 그랬냐? 처음부터 다시 해라. 네, 대한민국 직장인 거짓말 1순위 네 알겠습니다. 네, 냉, 넵, 뇌, 냉 다양한 네가 있어요. 다양한 네가 있는데 잘 모르고 질문을 못하는 거죠. 게다가 현장에서는요, 긍정적인 피드백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킴 스캇이 쓴 레디컬 캔도어,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이죠. 의도와 의견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좋은 의도와 긍정적인 의견을 주면 포지티브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좋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당근 없는 책찍질이죠. 이쪽은 칭찬만 하는 상사예요. 대한민국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이쪽이죠. 잘하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오케이. 나 알아. 잘하고 있다는 거 안다니까. 알아, 됐어. 근데 말이야, 요거는 말이야, 조금 바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상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좀 이렇게 채찍질을 좀 하는 게 좀 있죠. 채찍질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가 되면 주로 평가하려고 듭니다. 평가를 왜 해요? 보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어떤 이야기 들었어요? 아이고, 요거 잘하면 아이패드 사줄게. 이거 잘하면 에버랜드 데려다 줄게. 엄마, 나 자전거 사고 싶어.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자전거를 사줘? 야, 이거 이번에 1등하면 자전거 사줄게. 이런 메커니즘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 있었어요. 이거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보상 중심의 동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학교에 가면 그거 시험에 나옵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그거 시험 1등 이거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리더십은 주로 어떤 리더십입니까? 보상 중심의 리더십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임원 되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다르죠. 똑같이 일했는데 왜 임원이라고 성과급을 더 받습니까?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고진감래 컨셉이 좀 깨진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는요,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인 것으로만 대치를 하면 기준선만 높아져서 더 큰 금액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네. 성과급을 100% 줬으면 그 다음에는 200% 줘야죠. 그 다음에는 300% 줘야죠. 이게 이제 보상의 중독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보상해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동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가이즈 캠퍼스에서도 거인의 리더십, 신수정 대표의 리더십 콘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분은 뭐 굉장히 젊은 세대와 오픈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공감을 얻는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분인데,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리더십이 진짜 좋은 사람은 대기업 임원이 아니라 편의점, 빵집 사장들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맞추기 어려운 직원이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갑자기 카톡으로 저 내일부터 못 나가요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명한 사장님이라면 평소 직원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오래 다닐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잘하니까 일 잘하는 거 잘 보고 따라와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결론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션을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약 10여 년 동안 중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중국에 있는 판매사원들과 관리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1년에 한 3개월 정도 이상을 중국에서 살았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 가본 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장 위구르 여기도 갔다 왔습니다.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대부분의 성 중에서는 안 가본 성도 있을 것 같은데, 원난성은 안 가본 것 같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누구를 만났냐면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매사원들, 관리자들, 취장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년에 3개월 이상을 중국에 머물면서 뭐 했냐면요, 서비스 교육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교육, 인간관계, 아주 초기에 직장생활 초기에 했던 교육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조직에 있으면서 인사팀장, 교육팀장 하면서 신입사원 교육들을요 팽팽했습니다. 제가 그 오대산의 산신령이에요. 제 별명이. 오대산 한번 들어가면 한 두세 달 안 나와요. 오대산의 산신령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총각대입니다. 결혼할 때 아니에요. 총각대 그냥 들어가가지고요. 신입사원 1기, 2기, 3기, 4기 얼마나 좋습니까? 밥도 거기서 다 먹고 월급을 쓸 일이 없어요. 제가 선호했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손 들면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돈도 아낄 겸 오대산의 산신령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입사원 교육 팽팽했습니다. 얼마나 제 임플리멘테이션이 좋았겠습니까? 프랙티스도 많았죠. 그리고 그 역량을 인정이라고 하면 좀 애매합니다만 그거 중국 가서도 너 그거 신입사원 교육 잘하잖아. 미소, 인사, 친절 이런 거 잘하잖아. 가서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3년을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했어요. 문제는 뭐냐? 1년 정도 지나니까 너무 고마워해요. 중국에 있는 관리자분들이 야 너무 고맙다. 지금 우리 판매사원들 백화점 1층에서 막 손톱깎이 하고 있고 막 야 이러는데 한국의 그 앞선 서비스 교육 중국 사람들 배우니까 너무 좋아. 너무 고마워했어요. 근데 2년 지나니까 저한테 선배님들이 야 이제 좀 성과 좀 나야 되지 않겠니? 판매 매출도 좀 오르고 객단가도 좀 오르고 고객 관리도 좀 돼야 되지 않겠니? 3년째가 되니까 벌써 교육만 하면 뭐해? 성과가 나야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략을 바꿨죠. 저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1년, 2년, 3년 교육하는데 잘 안 바뀌니까. 이 서비스의 개념이라는 게 잘 안 바뀌어요. 가서 정말 멋있게 해주고 한국에서 강사들 막 10명씩 데리고 가서 해도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전략을 바꿨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취장들, 지역장들을 한 기수에 20명씩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수준 범위 내에서 20명씩 한국으로 데려와 가지고요. 한 달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은 두 번째고요. 뭘 했냐? 한국에서 가장 당시에 서비스가 좋다고 일컬어지는 에버랜드. 에버랜드. 어서 오세요. 사랑과 낭만의 에버랜드입니다. 오른쪽으로 오세요. 이거 있죠, 이거. 반짝반짝 미소. 요거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데리고 왔냐? 롯데백화점 데리고 왔습니다. 롯데백화점 데리고 왔고요. 롯데호텔에 재우지도 못하고 롯데호텔 1층 가서 카페 싼 거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뭘 보여줬어요? 탁월한 서비스의 수준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장들이 중국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 한국에서 왔던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는 한국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뭐 중국이랑 한국이랑 서비스 퀄리티 큰 차이 없습니다. 발전했죠. 한국에 가보니까 일단 화장법도 멋있어지고 옷 입는 것도 좀 멋있어지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판매할 때 중국 사람들이 네, 와닝꽝닝 하고 끝났는데 짜오샹하오 뭐 셔머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도 좀 일어나는 거예요. 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뭐 이렇게 손톱 소지하면서 와닝꽝닝 하면서 계속 손톱 소지했단 말이죠. 백화점 1층에서. 그런데 이게 바뀌는 겁니다. 와, 한국 가보니까 아니더라. 와우, 한국에서 판매 사원들도 그냥 이렇게 영업원이 아니라 판매 사원들도 젠틀맨, 레이디더라. 그래서 나도 멋있게 행동을 해야 고객도 멋있게 행동하고 고객 스스로가 멋있는 사람으로 인지해야 객단가도 높아지더라. 가르치지 말고 보게 하는 방식입니다. 가르치지 말고 보게 하는 방식으로 바뀌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모던하우스에서 관리자를 임명을 했는데 판매 잘하는 관리자를 임명했는데 관리자 역량이 발휘 안 돼서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있던 행동입니다. 저희가 했던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관리자들만 따로 모아서 다른 사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옛날 거라서 제가 못 보네요. 현대백화점이 이거 잘합니다. 사실은 현대백화점이 판매 사원들의 수준을 올리고 판매 사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대한민국 전체 유통시장에서 판매 사원분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백화점 곳은 어디냐? 저는 당연히 현대백화점을 지금도 칭송합니다. 굉장히 저는 인정하는 바가 높아요. 왜요? 그 유통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수많은 판매 사원분들 밤에도 퇴근 못하고 아침에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대우받지 못했고 주 6일째 하루에 12시간 일했던 그것을 주 5일째로 바꿔주고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정착시켜준 곳이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이 판매 사원들을 굉장히 존중해줬고요. 그걸 따라서 백화점 그리고 아울렛 그리고 로드샵으로 확산했어요. 그게 우리가 판매 사원분들의 근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대백화점과 가져오는 겁니다. 현대백화점처럼 여기처럼 저도 따라한 겁니다. 거기가 먼저 했어요. 여기처럼 팀장을 임명받으면 반드시 본부로 불러가지고요. 관리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점에서 온 관리자들과 교류하게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상호 간에 관리자로서의 정체성을 주고 상호 보고 배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관리자들과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판매사원 관리자뿐 아니라 기획관리자, 기획하는 관리자, 디자인 관리자, MD 관리자 이런 사람들과 섞여서 같은 어깨를 마주하고 대화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본 겁니다. 이게 마치 중국의 취장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호텔과 에버랜드와 백화점 그리고 고급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와우 서비스맨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할 수도 있네? 나는 젠틀맨을 섬기는 젠틀맨이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니까 중국 가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판매만 했던 사람들이 판매 관리자가 되니까 관리자 역할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관리자를 만나면서 아 관리자라는 역할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우게 만들어준 거죠. 뭐예요 이게? 자 피라미드에 있어서는 실무자와 관리자와 경영자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에서 관리자가 되면 자동으로 관리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자와 관리자가 한 그룹을 만들 때에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가 실무자스럽게 일하느냐, 중간 관리자가 경영자스럽게 일하느냐는 관리자와 경영자가 한 레벨이 되어가지고 연결이 되는 어떤 인너서클이 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무자에서 실무 능력을 잘하면 관리자를 세우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만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제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 일어납니다. 관리자가 되면 반드시 경영자와 관리자가 원 그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아주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라스트 모이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제가 대학생 시절에 봤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1700년대 후반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이때 문제는 뭐냐? 미국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벌이고 프랑스군이 개입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역사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당시에 이 땅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인디언과 영국의
유럽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옥수수를 받아야 되고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사냥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디언들은 프랑스군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인디언들은 영국군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이 모이칸족의 후예인데 혼혈입니다. 뭐 서로 같이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혼혈인데 전쟁에 어떤 휘말리게 됩니다. 전쟁에 휘말리게 돼가지고 우리 부족이 함께하고 있는 프랑스군이죠. 우리 부족이 함께하고 있는 같이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죠. 이 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데 용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해서 쫓기는 신세가 져요. 쫓기다 보니까 자신의 아내 여친이라고 해야 될지 아내라고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한데 아무튼 아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아내랑 같이 도망가서는 다 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같이 잡혀 죽으면 뭐 상대 인디언들의 어떤 행태로 볼 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 혼자 도망가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남겨두면 이 여인이 인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인도 살고 나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아주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면 장교들과 함께 있으세요.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장교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장교의 한 흐름으로 간주가 될 거고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당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고증이 있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700년대 후반의 유럽 사람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은 전쟁이지만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계급이 분명했습니다. 자, 삼강모하고 이강모가 있습니다. 이게 뭐 나폴레옹도 이강모를 주로 썼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삼강모와 이강모는 원래 동그란 거를 접어서 쓰다가 이강모까지 간 겁니다. 이게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보면 미국 독립전쟁 할 때도 미군 측도 이강모를 씁니다. 이강모를 써요. 당시에 어때요? 이게 지금 귀족과 장교들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때 전쟁을 할 때 계급장을 바꿔 차고 혹은 군복을 갈아입고 뭐 이래가지고 적을 기만하는 그런 이제 전쟁의 역사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만 너무나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게 총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저 멀리에서 내가 삼강모를 쓰고 귀족이라는 게 알려지면 먼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만도 하잖아요. 갈아입을 만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절대 갈아입지 않죠. 왜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적의 총탄에 의해서 죽으면 죽었지. 귀족으로서의 이 복장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당대 요즘이야 옷이야 모두가 이렇게 입는 옷이지만 당대 이 옷이라고 하는 건 비단이잖아요. 이 비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평민들은 근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이 날개인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귀족과 장교로서의 풍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관리자로서 편입이 되면 그때부터 뭐를 해주셔라? 장교 대접을 해주라는 겁니다. 관리자로서 편입이 되면 간부 대접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팀장급 이상한테 뭐 해주세요? 연휴 시작될 때, 긴 연휴가 될 때 팀장급 이상에게 뭐 해주세요? 혹은 경영자가 어떤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팀장급 이상에게 먼저 그 정보를 공유하십니까? 팀장급 이상에게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이른바 간부 대접이라는 겁니다. 조직에서요,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유럽 사람들이 똑똑한 친구들 아닙니까? 솔직히 똑똑한 친구들이죠. 그런 역사를 거쳐오면서 간부는 간부 대접을 해주는 것이 전쟁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게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총을 맞아도 옷을 안 벗는 겁니다. 갈아입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내가 관리자를 세워요. 관리자를 세우고 팀장을 세우는데 팀장답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관리자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